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책을 펼치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제1차 정례회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 안건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 일정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외에 1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재위탁 보고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런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지휘식입니다. 의안번호 3198호부터 3200호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98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사랑 상품권의 금액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필요시 할인율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사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건종이나 충전 금액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액 구매 또는 이벤트 시 소액 결제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명절, 축제, 재난, 지역 경제 위기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사랑 상품권과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199번 진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조례 시면 1건씩 할 겁니다. 1건씩. 네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께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다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짚을게요. 안 제9조의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3항 이 이제 신설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이 비용 추계서의 당해 연도가 1,145만 원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계 내용이 산출 기초나 금액의 발행권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만 원. 예. 예. 그리고 110 1,145만 원이 아이가. 예. 114억 5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우리 축제나 재난이나 지역 경제 위기별로 구분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15로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예. 기본은 100분의 10이지. 예. 그런 게 15, 100분의 15도 이제 축제나 재난이나 지역 경제 위기별로 구분해서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특별히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15% 정도도 추가로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10%만 하다가 네. 15%로 늘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 상품권보다는 어디 이제 우리 앱에다가 올려가지고 15%에 배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죠.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면은 이제 10%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10%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배달 앱에 10%를 하면 내나 똑같은 혜택이니까 크게 혜택이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거기에 만약에 15% 해주는 것 같으면 혜택이 좀 더 갈 것 같다. 뭐 그럴 이런 수 취지 있을 아닙니까? 개연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10%는 얼마, 15%는 얼마 이런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추계할 때. 전체 저희들이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발행 규모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억을 한다 하면 한 70억 정도로 배달앱은 그 정도밖에 안 할 거라서 일반 진주사랑 상품권을 15%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우리 개정 조례안에 이제 우리 다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이렇게 이해도가 좀 낮을 수 있겠다 싶어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래서 추계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율도 조금 이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 예산 성격에서 예산 편성 행정 편의적인 집행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겠다. 네. 그런 지적 사항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그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깐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번호 3199번 진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1항 나목의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조건 중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평균 상가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를 통하여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에 대한 절차를,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상승구역 내 업종 제한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사행행위 업종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난 겁니까? 네.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석 의원입니다. 지역 상권 거기에 따른 이 법률에 지역 상권 협의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인가의 어떤 목적을 네.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의원님들한테 이 뭐 좀 설명이 좀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미처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 상권에 대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의회 연구회에서도 지금 발족을 하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의원분들한테 사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참고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두고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안 받으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처음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그 답변을 예.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네. 일단 좀 제가 잠깐 말씀- 그러면 잠깐 설명을 제가 자율상권구역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도 예, 예, 되겠습니까? 예. 자율상권구역 지역상권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하고가 나눠지는데 예. 자율상권구역은 그 인구나 그 매출액 점포 수가 2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임대인이나 상가 건물 주인들이 만든 협의체를 자율상권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들한테 이게 인지가 안 됐다는 게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심도 있게 서로의 어떤 이 정보라든지 이게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율상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실 뭐 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그런 수 부분에도 상당히 좀 뭐라나 그 덕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의원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 있는데 법이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예. 교감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제가 언론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하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역 상권법에 모든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저희들이 조례로 일이 하고자 하는 거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예를 들어 지역 자율 상권 구역 내에 그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상권 구역 조합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법에서 위임한 조항들을 저희들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뒤에 따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뭐 한번 요 상임위에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율 상권 조합의 설립 인가에 대해서 이게 그 상권 조합이 그 어떠한 그 구역에 의해 가지고 상권 조합이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제 구역 자체가 그 상업지역이 50% 이상, 네, 기본적인 조건이 점포가 100개 이상 이런 이제 2년 동안 매출이 하락하거나 상가가 감소하거나 네. 그 인구가 줄거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에 맞춰서 이 인가를 할 때 인가하는 기간이 그러면은 인가 기간 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 상권 조합의 어떤 설립 인가를 예. 완료 시점이나 준비 단계에서 네. 그 우리 그 담당 그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자문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권 조합을 만들 때 네.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십니까? 네, 예,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상권 조합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건물주, 그 다음에 거기 건물에 임대를 사시는 그 영업주들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아니 그 일부 예, 그 목적이 아니라 예. 이 설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네.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을 때 네. 저희들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쪽에서 조합 인가가 들어오면 네네. 먼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김영석 의원님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 지금 진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도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지금 경남 도내 창원, 양산 뭐 일부 시군만 지금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네 개 아니. 시군이 예. 아니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은 통영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 영천시, 용인시가 있는데 저 광주광역시 빼고는 싹 다가 우리 지금 이 조례하고 한 7, 80%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안 2조에 보면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지역상권구역과 지역상권구역 등 활성화 구역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다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니까 법률의 제7조에 보니까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활성화 구역을 성립하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여기서 이제 종합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예.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은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시행일이 그러니까 이 상위법의 시행일이 2022년도 4월 28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시도에서는 강주광역시 내가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 강주광역시만 조례가 제정돼 갖고 운영하는 형편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조례는 우리하고 완전 다르더라고. 내용이 제목은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구역 지정 등에서 참고하는 시도지사의 의무 사항인 조례 제정과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죠.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경남도의 행정 절차 진행 후에 이게 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고 통영에 지금 돼 있는데도 지금 내용은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우리하고 완전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비슷한 거는 강주광역시 지역 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조례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도에서 승인해 줄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지금 볼 때는 성급하거나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게 제가 이거 내용을 검토한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네.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돼 있다는 거고, 그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고, 그게 그 상생구역,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는 저희 시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4월 22일 날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한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조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인 판단을 예. 해드리고 했는데 예.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뭐 도의 기본 계획이나 뭐 실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도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되고 해주려고 하면은 경상남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충분한 검토가 좀 뒤따라 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7조와 12조에 따라서도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은 나중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기 힘들 테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석 위원님 의견도 나오셨고 또 저도 이게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보류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된 거는 시행령을 물론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했는데 이 표준 조례를 이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령이 위배된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표준 조례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도를 시군에 이제 줘가지고 당신들 실정에 맞춰서 좀 해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이나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좀 먼저 만든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태 조사하고 이게 지역별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그 조사는 기본 그 현실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매년 조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경남도 조례하고 크게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저희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는 경남도에 우리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다. 이게 위에 지금 상위법 검토회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협의를 좀 하시죠. 그래서 정해 좀 하겠습니다. 이 잠시 업무 협의 등을 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 간의 상호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시 도지사의 의무 사항인 조례 제정과 실태 조사는 물론 지역별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행정 절차 진행 후에 제정해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결과 보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에 이런 어떤 조례안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0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개정 이유는 단독주택 등의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제7조 제1호의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 각각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 시설분담금 지원을 66만 원을 초과 금액에 150만 원을 30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아닙니까? 그지? 예, 맞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는 좀 보급률을 좀 높여보자 뭐 이런 취지 그런 아닙니까? 취지입니다. 예. 잘하시는 것 같고 예. 이 앞에 제가 우리 그 칠암동 강변의 그 도시가스 그 상가 지역에 안 깔린 거 하고 예. 인사동에 그 안 깔린 거 하고 그다음 만경동 주택 지역에 지금 그 철길 못 건너 가지고 안 깔린 거에 대해서 그
그 좀 잘 깔릴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좀 해달라고 제가 오늘 요청을 네, 드리는데 네. 그때 담당 팀장님 오셨는데 그 팀장님 지금 나오셨어요? 네, 계십니다. 잠깐 자리 한번 서보십시오. 발언 때 한번 서보십시오. 예,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그때 그 우리 그 저 사천의 그 도시가스 이름이 SIG입니까? 뭐입니까 이름이? GSE입니다. 사천에. GSE. 예예예. GSE 거기서 이제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뭐 상황 설명도 막 해주시고 예, 뭐 예. 현장도 같이 나가보자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제가 우리 그 팀장님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엿볼 수 있어서 제가 이 공개적으로 우리 팀장님 업무에 대해서 이거 좀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고 예. 지금 우리가 만경동에 저쪽에 저 경사지 부분에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예예예. 거기도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되니까 이 기회에 예.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 이제 일부 개정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게끔 뭐 난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좀 우리 팀장님이 저번에 그 발빠르게 민원 제기해 준 거에 대한 플러스해서 더 좀 신경을 써서 좀 업무를 추진을 속도로 내달라 그런 당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조만간에 저번처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 같이 좀 모셔서 한번 같이 현장 답사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래 발빠르게 그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너무 잘하신다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로,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뭐 견제도 하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는 잘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앞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지적 사항이고 네. 이런 거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신영 의원입니다. 지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그랬는데 네. 이 수요가 예측이 됩니까? 기본 저희들이 이제 도시 지역에 깔리지 않은 지역들은 파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고 더 정확한 자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올 중에 있어요?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돈이 뭐 얼마가 들겠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기도 쉽고 앞으로 그런 취약한 지역에는 보급을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보완되면 뭐 특별하게 힘든 지역이 아니고서는 진주 지역에 요 정도 하면 뭐 보급이 다 될 거라고 이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이랬는데 예. 지금 용역 보고가 12월 말에 놓으면은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입이 안 내년 되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는 한 100% 정도 50%네. 올해 8억인데 내년에 12억을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측을 예. 했어. 예, 그걸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정확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용역 보고가 나오고 나서 예산 편성돼야 근데 되는데 이제 그 해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주먹구구시로 된단 말이죠. 예산 그렇죠. 편성이. 그런 우려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정도 사업비로 내년에 뭐 이리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대략적으로 그 몇 가구가 혜택을 보나요? 그거는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몇 가구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 때 예. 하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용역 결과가 뭐 10월 말에 논다 하니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면 뭐 12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참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뭐 150만 원에 300만 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측은 일단 뭐 어느 정도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문제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저 최진용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시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 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하네. 한 개 더 하고 할까요? 한 개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러면 다른 분들 퇴장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1호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술을 발굴 검증하여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 등 사무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경남창조 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는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으로 진주시 소재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에 또한 진주시가 출자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지역 엔젤 징검다리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사무이며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우리 시가 출자하는 금액의 2배수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관내 창업자 중 창업 후 3년 이내이면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6개사 이상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기간 중 3년은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기간, 이후 5년은 창업기업 후속 투자 및 회수기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며 시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자를 합니다. 수탁자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한 사유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경남지역 창업지원 및 투자 전문기관이며 금번 7월 25일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소개, 진주시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사업인 지역 엔젤 정금다리 펀드에 대한 내용, 수탁자 실적 현황이며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출자 사업 절차, 추진 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짚을게요.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소속이 중기부 소속이고 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약칭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부, 예. 주로 이제 이거하고 경상남도하고 진주시 이런 데서 뭐 각종 창업 지원 업무를 수탁을 한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업무 내용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6억을 지원해 주면 예, 예. 2억씩을 배분을 해 갖고 우리 진주시의 기업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걸 투자를 해 가지고 예. 나중에 그 회사가 잘 성장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6억을 이제 출자를 해 주고 예. 그쪽에서는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에 12억을 돈을 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2억씩을 배분해 지원을 해주는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예,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지. 예, 예. 그래 지금 이게 기관이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면은 이 예. 기관이 뭐 공무원 집단입니까? 지금 공무원의 성격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준해서 하는 준공무원 수준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믿을 만한 기관이다 그 말씀이지. 예, 예. 이걸 만약 투자를 우리가 돈을 6억을 투자를 했는데 회수 못하는 뭐 그런 결과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 단체가 이 기관이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였고 이전에도 이런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후에도 계속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도 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우리 창도 핵심센터에서 한 부분인데 우리 소재는 우리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빅섬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아니, 자세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뭐 네네네.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되어 계신가 그 질이기 때문에 예, 되어 계시면 되었습니다. 예. 예, 예. 네. 출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자 협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앉아 계십시오. 같이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지과장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재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재활근로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20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재위탁하며 사업비는 연간 3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참여자 17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재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지역재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한 군데만 계속 이게 재위탁이 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 군데만 재위탁이 된다.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뭐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재활사업 관련돼서는 그 보건복지부 재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보면 거기 지침에 보면 재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계속되거나 기존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 절차 없이 지역 재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고 절차를 통해서 선발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판단할 정도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계속 재위탁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그 진주 지역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항상 우수의 성적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도 별도로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운영법인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롭게 공모를 하다 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존에 특별하게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 진행하는 것. 그것도 있고, 예. 그거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계약 되는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저희 법에 보면 이게 계속 한번 그걸 지정을 받고 나서 위탁을 받게 되면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진주 지역의 천주교 유지재단 정도의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참여하시고 예, 따로 또 조사할 게 있으면 해보시고 또 추가 질의를 또 하시고 예. 이게 이제 위탁기가 만료 전에 이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 이게 이제 실시 여부, 뭐 사업비 집행 등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 감독의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감사, 뭐 시정 조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적 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돼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본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실체를 조사를 한다든지 또 중간에 한 번씩 실제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사무거든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 위탁에 따른 사무 지침이나 뭐 재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성과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1년 12월 7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정원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 인용조례 명칭을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 및 성별 역량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신용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제 19 중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자만 뺐잖아요. 네, 굳이 이 민간을 글자 두 자를 뺀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여기 법을 개정한 건 아니고 업무를 사무의 위탁 조례를 꼭 민간 부분이 아니라 아마 공공도 이를 위탁을 하고 해서 통칭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네, 뺐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석 의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확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 그 위원회 어떤 구성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위원님 뒤쪽에 보시면 저희 관계 법령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네. 시행령 참고 자료에 거기 보시면 거기에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그 비율을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약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보육 전문가 전체위원회 100분의 20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총 인원을 20명으로 분할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계 법령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6조라 말이죠. 6조의 사망이라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 제1호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의 100분의 45, 보육 전문가 전체위원 100분의 20, 관계 공무원 전체위원회 100분의 15, 어린이집 원장 전체위원회 100분의 10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대표 전체의 100분의 10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예, 관계 법령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입니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진주시 농업인 회관 주소 변경과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및 무조건적 전대 금지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는 진주시 농업인 회관 주소 변경, 안 제8조는 전대 금지 규정 개정, 안 제13조는 인용조례 명칭 변경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마이크 늘리고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2항에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생략해가지고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조건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할 수 있다는데 저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네. 일반보다는 농업인 단체 위주의 그런 어떤 저희 농업인 회관을 교육이나 행사 같은 또는 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무상으로 전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무상으로.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개정 이후에 보면은 무조건 전대 금지 규정의 문제점 일어났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다 이랬는데 그 신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 무조건적인 전대를 한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현재 없었는데 네. 상위법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개정되면서 민간 위탁 이 부분도 그냥 위탁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안을 바꾸는 개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좀 전에 우리 영유아법 개정에도 네. 민간 부분을 글자를 뺐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주시 사무의 민간자를 뺀 위탁 조례 이랬는데
상위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재계약 보고서에 보면은 이 수탁자 등에 대해서 재계약 현황이 명시되지 않았네. 재계약 현황 설명 가능합니까? 해당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져오셨어요? 재계약 현황 모르시면은 정리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주십시오. 예, 자료를 그리고 다음에 이런 거 올 때 그런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질의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은 제12조에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맞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소요 예산 산출 근거와 사업 내용 등이 너무 단조롭고 이 자료를 보면은 운영 규정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판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출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단체별로 이제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별도로 이제 그 단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 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운영비만 그 산출 내역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지금 수탁자 운영 규정이 재개정 또는 폐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페이지 소요 예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단조롭고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인다. 그리고 운영의 규정이 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는 조금 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재계약 보고에 관련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계약 현황은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부 개정 조례안 할 때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은 뭐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들 질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메모하셨다가 그거 참고해서 업무로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업인 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건의 상정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시 농업인 회관 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근거 법령은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지상 3천 규모인 농업인 회관 운영으로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업무는 건물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진주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와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이며 전기, 수도요금, 보안 시스템이나 시설물 관리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금년도분 위탁비를 정산하고 내년 1월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인 회관 운영 재계약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수정 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진주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진주시 농업인 회관 운영 재계약에 따른 이 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어제 공부한 내용을 메모를 하면서 조례명을 바꿔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진주시 농업인 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 메모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인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는 의원님들도 메모는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효교육원의 주소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전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시설물의 위치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효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충효 관련 행사 및 전통윤리에 관한 행사, 공익 목적의 강연회, 공청회 등의 행사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시가 후원하는 충효교육 관련 행사 및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로 사용할 경우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전대 관련 규정과 조례가 불부합하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책 제안을 한 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진주시 충효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지금 보면은 이 뭐 조문이나 자구 수정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표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이제 개정안에서 시설 사용료 기본 금액 산정 기준이 이게 진주시의 다른 시설, 그러니까 여타 시설 사용료 이런 걸 보면은 자구 문구 말입니다. 네. 이걸 보면은 기본 시설 사용 후,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본 시설 사용 후. 이거는 다른 지금 가에는 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끔 기본 시간 사용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효 교육원 시설 사용료에 기본 시설 사용 후 1시간 초과할 때 이 부분은 글자를 기본 시간, 기본 시설을 기본 시간 사용으로 수정하는 게 맞겠다. 그리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구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또 다른 가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공통 단어들을 사용하는 다른 그 조례하고 또 일치를 해야 되니까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하시는 게 인정해 주시는 걸로 그럼 제가 그리 알고 이거는 수정 우리 가결인과 관계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좀 번거롭긴 한데 이 시민들이 봤을 때 시설 사용료를 글로 읽었을 때는 좀 불편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크교라 다른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네, 다른 조례하고 일치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하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좀 불편하십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고치는 거라서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별로 반대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지. 그럼 기본 시간 사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합시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조례 시간에 진주시 충효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관 별관의 사용료 추가 부분에서 기본 시설을 기본 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이게 수정 가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다음에 개정하실 때 이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가국장님들 편의를 많이 봐주시네.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업무 또 진행할 때도 협조할 게 있으면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어안번호 제60호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핵심 어린이 도서관, 남부 어린이 도서관 신규 설치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핵심 어린이 도서관, 남부 어린이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외고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 우리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할 때 저희 위원들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뭐 시설이 대단하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거기에 우리 그 어린이들이 지금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방학 때는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아, 그 정도 오십니까? 예. 그 우리 마술쇼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던데 그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래 해줄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일회성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여름 방학 때 독서 문화 교실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마술이라든가 인행극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재미와 흥미를 돋구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지? 예. 그래 잘 활용,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뭐 다른 인근에 있는 지금 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거든. 그쪽에서도 좀 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그분들이 오면은 주차 시설이 좀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그 차단기를 좀 열어서 주차하게끔 좀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협조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좀 차근차근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언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있습니다. 미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또 제 지역기구하고 우리 또 김영석 위원님하고도 같은 지역구고 하니까 예. 그런 민원들이 있고 또 다른 데서 새로 생겨놓으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좋으니까 예. 이용을 하고 싶은데 차를 가져오니까 차 댈 데가 없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예. 또 협조 요청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 좀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요새 저기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 동부 어린이집은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 시립도서관은 2022년도 10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3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설계는 요거는 도서관 짓는 거는 문화예술가에서 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예, 우리 그럼 도서관에서. 우리가 그쪽 도서관에서 12월 달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든가 하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2024년 4월쯤 되어 가지고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래 저 남부 도서관도 주차 문제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으로 초전동 그 지금 동부 어린이 도서관 들어오는 저 위치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위치인데 그 지금 보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동부 어린이 도서관이 그 규모 크게 이제 지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일부 시간대는 도서관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문화예술가의 그쪽 담당자하고 내용을 의논을 한번 저 해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그 정책 제안 이런 것들 잘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상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